다음 쟁점은 학내 복지입니다. 총학생회의 학내 복지 사업은 학우들의 사업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복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학우들이 원하는 진정한 복지는 무엇인가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내 복지를 쟁점으로 이번에는 10분 동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은 선분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고은이 추구하고자 하는 복지는 최근에 우리 총학생회 사업들로서 복지 사업들이 많이 인기를 얻게 되고 강세를 갖게 되면서 우리 총학생회 선배분들이 매년 좀 무분별하게 복지 사업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지점들을 문제의식의 첫 번째로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과대해지는 복지 사업들로 학우들에게 좀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좀 이유 있는 복지 사업들이 만약 학우들이 이걸 이 사업들을 원한다, 아니면 이 사업이 있으면 그냥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의식들이 아니라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이유 있는 복지, 사연 있는 복지,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총학생회가 서비스 센터화 되는 것들을 떠나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학우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다음으로서 저희들은 복지 사업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학생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생회비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2학기 때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많은 학생사회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당황한 사안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만큼 학생사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 회비가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저희가 학생사회에 대한 지속성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비추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당장 학생들과 맞닿을 수 있는 공약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복지공약의 어떤 기초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를 수동적인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과 달리 저희 고은이 생각하는 복지는 단순히 학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넘어서 학우들의 근본적인 권리와 관련되는 지점을 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학우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절실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권리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 이게 저희 고은만의 핵심적인 복지에 대한 철학이고 문제의식이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별자리도 굉장히 좀 큰 복지 공약들 많이 좀 제시를 해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철학들 기초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지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인터뷰나 공청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준비하면서도 어디까지 복지로 넣을 것이며 어디까지 복지가 아닌 것으로 넣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결국 그 방식이 정말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학우들의 권리를 위해서 찾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다른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가 결국 학우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그것은 모두 복지로 넣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더군다나 저희가 교육이나 자치나 사회, 문화 파트보다는 복지에 훨씬 어울리고 생활의 자리라는 대학에 저희의 구호에 맞춰서 복지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디테일을 담아서 모든 걸 접근하려고 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의문이 들었던 게 무분별한 복지 공약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 권리적인 차원에서 학우들에게 와닿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겠다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복지사업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정책자료집 23페이지를 보면 1번 1건물 1라운지 2프린트 카드 자판기 3정수기 4핸드폰 충전기 1, 2, 3, 4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별로 분명히 지어진 연도나 아니면 건물의 형태 굉장히 상이하고요. 앞으로 지을 것도 다를 것이고, 특히나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너무 일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희 같은 경우는 66개 건물별 148개의 디테일을 담아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 MS 오피스 TFP 구축은 제가 파악하기로 11월 24일자로 학교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확정이 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학생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장학금에 대한 인터뷰까지 실어주셨는데, 이것 역시 염재호 총장님이 제시한 프로그램 장학금 공약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고은만이
내세운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무소음 마우스 키스킨 공동 구매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총학생회도 그랬고 그 전대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고음만의 것이 얼마나 있으며 무분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이 가능하시면 듣고 싶고 고은의 생각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복제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따져 보았을 때는 저희가 어떤 학우들의 시선에서는 복지 사업이 없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온이 복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업들을 담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문과대 서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작업들, 이런 사업들이 복지 사업들로 인지될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하지만 저희들이 왜 이런 사업들을 담아냈는가, 그런 철학들을 함께 따져보았기에 그 사업들을 권리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총학생회가 그냥 단순히 학우들이 원할 만한 사업이니까 학우들에게 뭐 이거 있으면 좋겠지, 이런 정도 수준에서 문제의식들이 머물렀기 때문에 복지 사업들이 과잉되어 왔던 것인데, 저희 고은은 그런 것들을 좀 잘라내어서 어떤 부분이 왜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어떤 기조 아래서 녹아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 물어본다면 수없이 많은 복지 사업들이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 하나하나 먼저 말씀드리면요, 제가 방금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고은이 추구하고자 하는 복지 사업은 단순히 있으면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사업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복지 사업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2, 3, 4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곁들여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66개별 건물별 정책이라는 게 총학생회 사업으로서의 굉장히 좀 우리 총학생회 집행력 모두를 빨아먹을 수 있는 아까 제가 염려드렸던 거대한 복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저희 고은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총학생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맞는가, 총학생회가 이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보시면서 많은 학우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이런 사람들은 단과대별로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학교 당국의 어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총학생회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들을 많이 좀 느꼈고, 저 역시 좀 그런 부분에서 느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정책과 별자리 정책의 차이를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MS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공지가 저희도 써서 환영하고 한편으로는 놀라운 마음도 있었는데, 금방 또 공지가 지워졌다가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저희 고은이 끝까지 좀 책임지고 사업들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프로그램 장학금 같은 경우도 정확히 좀 명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염지혁 총장이 좀 이런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총장님이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확실하게 고은만의 방식들로 이 프로그램 장학금의 집행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안내를 해드리자는 게 저희들 공약의 골자였음을 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키스킨 같은 경우도 지금의 공약이었던 것은 맞지만 올해 지금 한 해 동안 집행이 되지 않았던 사업들이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질문으로 좀 이어나가고 싶은 부분이, 그 66개별 건물별 복지 정책들이 저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우들이 걱정하는 이런 지점들이 별자리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으실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사소한 것들부터 모았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교양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교양관 같은 경우에는 6층 대형 강의실에 멀티탭 부족합니다. 노트북이든 휴대폰 충전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1층과 2층 컴퓨터 윈도우 연결 문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1층 도서 반납기 학생증 인식 오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자가 부족한 강의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특히 교양관을 예로 드린 것은 무슨 이유에서냐면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과대 학생의 차원에서 같이 얘기해야 할 부분, 단과대 학생에서 더 강하게 얘기해야 할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경관 같은 경우에는 정경대학 학생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맞겠지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총학생회가 이 선거에 있어서 표현을 조금 빌리자면 선언적으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찾아내서
달성을 해드리겠다. 전경대학 학생회 함께 할 일입니다. 당선된다면. 뿐만 아니라 총학생회 차원에서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건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4.18 기념관이라든지 교양관이라든지 단과대 학생회가 맡기 애매한 지점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총학생회가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해서 바꿔내야 할 사소한 불편한 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저희의 생각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분을 조금 더 어필을 해드리자면 프로그램 장학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판단으로는 프로그램 장학금이 아니라 그 정의 장학금의 일부를 건드려서 생활비 장학금을 신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등록금 인하 얘기를 해야 함이 마땅하고요. 교육제도 개선을 얘기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한 와중에 말씀하신 아까 서동건 부후보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거 문제 심각합니다. 그 말인즉슨 주거비 문제가 또 심각하다는 말이고요. 긴 통학길로 인해서 교통비 문제도 당연히 심각합니다. 요즘 또 교통비 문제가 많죠. 또한 뭐 책값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생활비 같은 경우에 뭐 소득 분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장학금 수혜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부분들, 사각지대라 표현하기엔 너무나 클 수 있는데 부분들이 꽤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우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생활비 장학금을 신설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실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한양대학교의 사례가 있습니다. 미생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그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학교로부터 1억 원의 그 상당의 돈을 미생장학금 형태로 따왔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름 수능 결과를 거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할 것이며 어떤 소득분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몇 명에 나눠줄 것인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 250여 명의 학생들에게 교통비와 주거비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자리가 생각하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학금 제도, 선역장학금 폐지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프로그램 장학금이 얼마나 학우들에게 와닿는 것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네, 이제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별자리 선봉께서 66개 건물별 복지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요. 고온 선본에서는 이제 이유 있는 복지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논의 중에 MS 오피스 구축이라든지 프로그램 장학금에 대해서 이미 확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고온 선봉께서 이게 아직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번째 쟁점도 마무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학생회의 사회 참여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고려대 학우들의 대표로서 나아가 이 시대 청년들의 대표로서 어떻게 사회의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지 얘기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0분 동안 시간 주어지고요. 이번에는 별자리 선본부터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 올해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사회연대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각각 시의성 있는 일들에 대한 대응을 담당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이슈를 예를 들어드리자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이 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학내에서 터졌던 문제들, 기숙사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것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응을 하면서 총학생회라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학우들의 목소리를 바르게 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4번 사회입니다. 대학의 자리는 사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판을 깔아주겠습니다. 판 깔아주는 총학생회, 판 깔아주는 사회연대국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아도 안 되고요. 단순히 다수결로 결정해도 안 되고요. 총학생회장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결정해도 안 됩니다. 민주성과 시의성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 고민해야 합니다. 공론회장이 부족하다는 언론의 특집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크게 공감했습니다. 학내에서 공론회장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 총학생회가 깔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더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더 정확한 여론조사. 각각 사안에 대해서 학우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총학생회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기존에 어느 정도 구글 독스라든지 아니면 중앙운영위원회 판단 정도밖에 되지 못했는데 학내 언론 자리 찾기와 더불어서 더 정확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희는 2016년 총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에는 각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고려대학교라는 이름에 맞게, 총학생회라는 이름에 맞게,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라는 이름에 맞게 당연히 거기에 연계 공약, 질의서 보내야 합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2016년 사회 참여 접근하겠습니다. 사회연대 국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총학생 회장으로서 멋지게 한번 해볼 자신 있습니다.
네, 보건소 한번 말씀. 네, 저 군 총학생회장 후보자 신용규는 지난 학생회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사회적인 영감들을 만들어낸 활동들을 이어나갔습니다. 2014년 겨울 1월, 2월 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 삼성 총장 추천제 거부 성명을 발표함으로 해서 당시에 많은 사회에 영감들을 내는데 일조해 냈습니다. 해서 당시에 어떤 기업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동을 거는 행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 있는 대학평가 거부운동에 성명들을 작성하고 실제 사업들에 투입돼서 사업들을 이어나감으로 해서 역시 또 사회적으로 큰 반향들을 일으키면서 영감과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활동들을 이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활동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런 더 큰 영감들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민족고대 총학생회장으로서. 고려대 최초의 장애인 총학생회장이 되어 봄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변두리에 있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이만큼 우리 고려대학교 안에서 진일보한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우리 고려대학교 안에서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들을 누려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통합된 사회임을 전 사회적으로 알리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에서 만들어진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영감이 전 사회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요. 이런 어떤 시도들이 저희 고원만의 무기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원의 당선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찾아가는 일에 우리 고려대학교 학우들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조나 공약적인 사업들로서는 저희 청년 문제를 앞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고은은 학교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게 구시대적인 운동권, 비운동권 이런 프레임들을 떠나서 학 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 비운동권이라고 지칭되는 학생회들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좀 느껴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청년을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놓여 있는지, 어떤 우리 해결책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사회적으로 뿜어내므로 해서 사회적 변혁들을 만드는데 좀 단초가 되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들이 기숙사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이런 메시지들이 사회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바가 분명히 있는 한 해로 2016년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판을 깐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수학교육과에서 학생회를 시작하면서 과운영위원회라는 걸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20차례나 사실 진행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1, 2학년 때는 전혀 회의체가 과 안에 있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학번 대표가 알아서 과 일을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과운영위원회에서 언제나 그냥 한 명이 처리해 오던 일을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1년 동안 학생회를 하면서 최고의 순간은 보연전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순간도 아니었고 또 디프리에서 그냥 재밌게 노는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최고의 순간은 1호학번 새내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운이 없이 어떻게 과를 운영해요? 라는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는 그 1호학번 새내기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가 정말 당연한 것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도 이제 16학번이 또 입학을 할 텐데 16학번이 그렇게 말하는 날을 저는 그립니다. 공론회장 없이 총학생회가 뭘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순간이 저는 그려지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멋진 자리들을 별자리가 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 깔아주는 사연대구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박세훈 후보도 많이 좀 느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이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어떤 학생회가, 총학생회가 들을 수 있는 대답들이 굉장히 좀 한정적이라는 것들을 많이 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가 우리 총학생회가 지금 시대 속에서 얼마나 무기력해졌는가 이런 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박세훈 후보도 함께 일하면서 많이 느끼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총학생회가 아젠다를 던지는 일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대 속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회주의 성인으로서 함께 얘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얘기해서 총학생회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는 일들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집행했던 사업이었던 삼성 총장 추천제 거부라든지 그리고 대학평가 거부 운동 같은 아젠다들을 우리가 먼저 제시하고 함으로 해서 많은 논의들을 확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과 방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단순히 판을 깔아준다는 것만으로는 총학생회가 총학생회의 역할들을 다 해내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기획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기획은 올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론회 개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제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토론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상시적인 공간에 가장 잘 보이는 공간에 토론장을 설치하고 학내 언론을 이용해서 적극 그 목소리들이 모이도록 할 것입니다. 말솜씨가 조금 부족하다면 공개 키보드 파이팅이라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학생회가 그만큼 할 수 있어야 생각을 합니다. 이만 학우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총학생회가 잡아서 분명히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함이 마땅하고요. 하지만 제가 총학생회장이 된다고 해도 저의 의견이 총학생회의 의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만의 철학을 가지고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토론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떠한 다양한 기획들이 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가 스러운 지점은 삼성 총장 추천제, 대학평가 거부운동, 사회적인 목소리 잘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학내에서는 과연 제대로 공론회장이 형성됐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은 정 후보님과 얘기를 많이 나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도 많이 듣게 됐었는데요. 들었을 때 그 삼성 추천제가 기사가 뜨고 정 후보님이 당시 정책국장이셨을 때 정 후보님의 판단으로 그것을 아마 자보를 작성하고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좋아요도 많이 받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도 됐었는데 과연 그렇게 특정 사안이 떴을 때 그래서 총학생회 사회연대 국장 아니면 정책국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총학생 회장일 수도 있고 그러한 개인의 판단으로만 그걸 시도를 하는 것이 옳을까?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안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또 기획이나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짧게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총학생회라는 조직이 어떤 고려대학교 학생사회를 대표하는 공간으로서 시대적 어떤 표상이 되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아젠다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세훈 후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 지난 대학평가 거부운동 같은 사업들을 통해서 기층 단위에서 논의들을 시작으로 바탕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어떤 저도 교훈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내년 고온의 1년에 좀 덧대어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생회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아젠다를 먼저 던져야 된다라는 고은 측의 의견과 아니다, 토론의 장이 먼저 형성돼야 된다라는 별자리 선본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양 선본이 사전에 합의한 쟁점으로 토론하는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양 선본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각각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은 상대 선본을 1분간 칭찬해 주세요입니다. 학우들에게 우리 선본을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매년 뜨거운 선거 유세를 벌입니다. 경쟁과 승리만큼이나 상대의 장점을 보는 능력 또한 중요할 텐데요. 이번 코너는 상대 선본의 강점, 배울 점을 들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고은 선본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서로 얼굴 맞추고 얘기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확실히 제가 별자리가 이게 정말 좋은 선본입니다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후보분들이 두 분 다 진짜 좋은 분들입니다. 제가 박세훈, 진짜로, 진짜요, 네. 박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올해 가장 가깝게 지낸 친구라면 친구였죠.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뭐 친구였습니다. 친구였고 함께 많이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많이 놀면서 뭐 이 사람이 갖는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활동들에 대한 뭐 믿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인 자리를 빌어서 꼭 말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 우리 소연 씨도 제가 뭔가 일자리에서 몇 번 뵀었던 경험이었는데 제가 이번 유세 때 세훈 후보보다 우리 박세훈 후보보다 소연 씨 더 많이 만나게 됐었는데 우리 소연 씨도 만날 때마다 진짜 좋은 사람이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도 좋은 분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별자리가 정말 좋은 선분이랑 장점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후보의 이제 성격을 장점으로 들며 칭찬을 하며 다소 훈훈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별자리 선본에게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고은 선본의 칭찬해 주실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사실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 있어서는 고은 선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저희가 봤을 때도 굉장히 어쩌면 존경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1번 기조 또는 기조 중심의 학생의 선본을 꾸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권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다라는 문장을 기조 1번에 세웠다는 부분은 분명히 이전 총학생에 없었던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약들을 권리의 측면에 접근을 해서 만들어내었다라는 부분은 사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지도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고은이라는 저는 선본의 기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부족함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선본이다.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부도 아마 비슷한 생각하면서 유세에 마주치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양측의 긍정적인 칭찬을 들으면서 다소 훈훈한 분위기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돌아가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또. 네. 다시 네, 토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후보가 묻고 상대 후보가 답하는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별자리 선본이 먼저 물으시고 고은 선본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각각 선본에게 6분씩, 그러니까 두 선본 합쳐서 총 12분으로 진행됩니다. 각 선본은 6분의 시간 동안 3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질문당 1분, 답변 1분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선 한 이슈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그리고 심화해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3가지 질문 모두 독립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최소 답변 시간은 지켜주셔야 하고요. 이가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제가 직접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자리 선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주제에서 바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구성을 일부러 이렇게 하셨는지 흥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부분들 언론 보도나 공청회 자리에서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들 바탕으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선거부정 사태 이후 학생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올 한 해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은 학생자치특별위원회 활동, 두 분 모두 활동을 하셨던 그것을 일컫는 말씀이셨을 겁니다. 고은의 정부 두 분 다 쿱스, KBS 아니면 고대신문 인터뷰에서 학교특위에서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정 후보님께서 학교특위를 통해 선거부정 재발 방지를 위한 회칙 개정을 이루어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결과적으로 통과된 것,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 중은이와 선본에서 그리고 CMYK 도수를 2도에서 3도로 올린 것. 쉽게 말하면 리플렛을 인쇄할 때 2가지 색깔을 쓸 것인지 3가지 색깔을 쓸 것인지 바꾼 것 말고는 이루어진 개정이 어떤 선거부정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개정된 것이 있는지 그것이 그리고 정말로 선거부정 방지를 위한 대책이었는지에 대한 것이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 중은위에서 선거부정 사태 보고서가 반려된 상태입니다. 답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그 부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저번 공청회 때도 이야기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또 얘기가 되게 돼서 좀 그런 마음을 숨길 수는 없는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자TV에서 계속해서 좀
방향성이나 아젠다들에 대해서 던져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까지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뭐 이런 정도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런 정도로 해서 전학대회에서도 뭐 임시정학대회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학생의 생각 나눔터 같은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좀 이야기들을 구하고 서로 좀 조언들을 받을 수 있는 그냥 단순히 학자특위에서 가져가서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것들 이런 지점들을 공론화시키고 함께 좀 만들어 지금 고려대학교 전체 학생 대표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을 해서 그 지점들을 논의를 해보는 자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금의 결과물이 학자특위 물론 가장 뭐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준 건 학자특위가 맞지만 학자특위만의 생각으로 결정된 부분들이 아니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사회가 2015년의 학생사회의 합의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좀 안내를 해보고 싶고요. 다양한 안으로서 우리가 네. 해보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네, 1분 동안 시간 지켜주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학자특위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학자특위에서 전담해서 작성했던 선거부정 사태 보고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간의 아마 작성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학자특위 출범 이후로 선거부정이 있고 나서 바로 착수에 들어갔을 테고요. 그런데 지난 중은위에서 그 보고서가 반려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학자특위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총학생회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보고서가 온전치 않게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자특위에서 나름의 노력을 하신 두 후보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그 보고서가 왜 이렇게 미완이며 중은에서 통과가 되지 못할 정도의 완성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았을 때 사건이나 인물이 많이 누락되어 있고 순서도 맞지 않고 많은 부분이 보기가 힘들다라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1년 동안 작성된 보고서의 완성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뭐 보고서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학우분들에게 제대로 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학자특위 우리 박세훈 후보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학자특위에서 올 한 해 학자특위에게 짐지어진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냥 좀 뭔가 이걸 어디에서 맡기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학자특위에게 자리가 맡겨져서 한 6, 7명 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과중되어 왔습니다. 가장 크게 저희들에게 임무로서 지어졌던 건 회칙 개정 일들이었고요. 2학기에 뭐 개정되었던. 그래서 뭐 두세 개의 안건만이 결국 상정이 돼서 결과물로 내놓아진 거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들을 공론화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대표자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난한 과정들 속에서 학자특위가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일단 학생사에 거의 네. 많은 책무들이 학자특위에 주어져 있었던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도 학자특위의 업무 과중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두 번째 질문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은 정 후보님께서는 선거부정 사태에 대해 중은위가 내린 결정에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공청회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의결된 바가 없다,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하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의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속기에서도 지금 그 당시에 중앙운영위원회 속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어떤 사안도 결정된 바가 없고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사회 당시의 의결 사안에 좀 결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맞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게 어떤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공청회 자리에서 이어서 또 토론회 자리에서 분명히 좀 밝혀두고 싶습니다. 네, 답변 끝나셨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박세훈 후보가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좀 숨길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충분히 좀 아실 텐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짧게 덧붙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청회 끝나고 사석에서 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과하시지 않으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인 것인지 전 명확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네. 다시 얘기하기 네, 좀 시간을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저의 뭐 제가 여기서 그냥 한을 넋두리를 풀듯이 뭐 난 이런 게 억울하고 이런 거 하는 것들은 크게 중요한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억울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다만 뭐 당시에 저는 어떤 결정이 나든 중훈이의 처벌 과정들에 따라서 제 입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야겠죠. 근데 그 어떤 처벌도 제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뭐 이 정도로 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제가 중앙집행위원장 자리라는 자리는 충분히 좀 큰 자리였고 이런 일들이 제게 정말 그렇게 궁금하신 거라면 저희가 함께한 1년 동안 언제든 이런 것들을 물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많은 학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누가 봐도 좀 정치 공략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난 선거 부정 사태에 대해선 조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시간 조금 더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별자리 선본의 질문 기회가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고은 선본이 주도권을 잡고 별자리 선본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분 질문, 1분 답변으로 총 3개의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우선 보건과학대학 소속 변경과 관련해서 공약을 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과방이라든지 소속 변경과 관련해서 민감한 것들을 잘 체크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잘못된 점들을 어디서 정보를 얻게 되셨고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피드백이 있으셨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일단 대가 문제에 대해서 리플렛을 담으셨는데 이 문제인 경우에는 이미 백기라든지 충분히 많은 건물들을 보건과학대 학생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책자료집에는 3개의 학부로 통합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보건과학대는 4개의 학부로 통폐합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고시 지원 상실이라고 하셨는데 기존 학과에 있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고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번에 준비하신 내용을 보니까 강의실 과방과 관련해서 강의실을 이용을 해서 과방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건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방이 없는 것보다 지금 강의실 부족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강의실마저 없어서 녹지에서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다른 과방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질문이 사실 또 제가 완전히 들어오지 않아서 제 생각대로 일단 답변을 그러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피드백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받았고요. 리플렛에 조금 뭐 잘못 실린 부분 저희가 수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보건과학대학 새롭게 당선되신 학생회장 분께서도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로 보건과학대학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문의를 남겨주셨고 관련된 내용 저희가 장문의 글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주고받은 바가 있고요. 과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발상을 했던 것이 염재호 총장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강의실을 공강 시간을 최대한 없애서 적극적으로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다음 그 빈 공간을 세미나실이든 다른 연구실이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공강이 있는 강의실이 있으면 뭐 중간에 들어가서 팀플을 하거나 그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어쩌면 온전히 비울 수만 있다면 그것을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쩌면 또 지능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두 질문. 번째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 후보가 표상으로서 갖는 역할과 어떤 책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지켜본 박세훈 후보의 모습은 뭐 친구로서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뭐 세월호 사태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진정성에 대한 모습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회참여에 대한 분명한 자기 철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응원해 오고 함께 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별자리의 선거 뭐 지금 공약화나 뭐 공약이 된 사업들이나 기조화된 사업들을 지켜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모두 다 누락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표상으로서 숨김이 없이 저는 선본이 지향하는 바와 총학생회장 후보가 갖고 있는 철학이 서로 제대로 합치되지 않았을 때는 분명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사회참여적으로 누구보다
작년 한 해 동안 고려대학교에서 열정적으로 임해주셨던 분이 왜 선거 운동에 돌입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제가 1년 동안 박세훈 후보의 신념으로서 항상 지지하고 멋지게 생각했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뭐 세월호 노란 리본이라든지 왜 이런 것들을 선거에서 확인할 수 없는지, 좀 당선만을 생각한 행보는 아닌지 좀 아쉬움에 질문 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노란 리본부터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지금 더워서 벗었는데 코트에 여전히 달려 있습니다. 확인시켜드리고 싶은데 저기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 한 해 저는 총학생회장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국, 사회연대 국의 국장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영역은 교육도, 복지도, 문화도, 자치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연대 국장으로서 저는 그 국서에 배정된 일, 사안별로 터져나오는 일들에 대한 대응들을 담당을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11월 초에 사회연대 국장을 공식적으로 사퇴했습니다. 지금의 신분,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별 자리의 정후보 박세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다루지 못했던 영역들 분명히 제 손으로 다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건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총학생회장에 출마한 것입니다. 저를 여전히 사회연대 국장으로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엄연히 이 자리에서 고은 정 후보와 함께 같은 위치에서 맞대고 있는 얼굴을 별 자리의 정 후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난해 한 해 동안의 행보가 모두가 어떤 개인의 철학에 기인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단순히 사연대 국장이었기 때문에 했던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질문이십니까?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시면서 질문 시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별자리 선본이 갖고 있는 인본 감수성에 대한 질의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청회 자리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좀 제기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별자리, 우리 박세훈 후보가 주도해서 진행을 했던 인권 축제에서 인권 감수성이 모자라다는 평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것들은 본인이 더 많이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부분에서 좀 반성이 이루어졌는지, 공청회 자리에서 어떤 단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당사자 단체에서 아직까지도 좀 뭔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공청회 이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상실감을 계속해서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역순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정 단체 언급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그 단체와의 만남 내일 정오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소통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질의서 부분 작성이 완료가 온전히 되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그간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약속 역시 확정지어둔 상태입니다. 공청회 때 답변에 더불어 오늘의 이 자리의 답변으로 가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신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의 판 깔아주는 사회연대국 부분, 저의 신념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2016년도 총선거 외에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화될 것을 누가 알았으며 세월호 참사가 터질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사안들이 학내든 학외든 터져 나온다면 단호히 대응하고 마땅히 목소리를 내는 것이 총학생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저희가 미래의 예언자도 아니고 예측을 해서 정책 자료에 실는 것이 더 웃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학우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 지금 언급할 수 있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공약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 선본의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봤고요. 미처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마무리 발언에서 계속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전 질문 그리고 방청객으로부터의 질문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미리 온라인으로 받은 학우들의 질문 내용을 반영해 양 선본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입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려대학교 당국은 일방적인 학사 행정을 일삼아 학우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2학기에 들어서는 행정체계 개편, 장학금 제도 개편, 입시 제도 변화 등 염재호 총장의 다소 과감한 정책으로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양 선보는 이런 학교 측의 소통과 의사결정 방식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은 선본부터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에 대한 재설정과 재물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정 총장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학교와 우리 학생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규정지어졌는가를 우리 학우분들이 모두 다 잘 확인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당국과 우리 학생들의 새로운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가고자 합니다. 같은 지금까지 객체와 주체로 나뉘어졌던 게 아니라 주체 대 주체로서 서로 함께 고민해보고 같은 권리를 가진 민주시민으로서 이야기해볼 부분들을 좀 찾아가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와 노력 속에서 학교 당국과 좀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별자리 선본도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은 정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동감합니다. 그러한 측면 저희도 문제의식 가지고 있고 그러한 관계 발전 인정합니다. 무엇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떻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대학 평형의 구조 개선입니다. 정책 자료집에 무려 3페이지를 할애할 정도로 저희가 집중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많은 학우분들이 대학 평형회가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한 명만 캠페인처럼 학우들에게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대학 평형회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하고 이걸 바꾼다면 무엇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페이지에 할애한 정책 자료집 대학 평형의 구조 개선 긴 안목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접근하겠습니다. 물론 관계에 있어서 피교육자로 전락한 학생들 패배감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총학생회가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학교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두 선본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방청객분들이 계신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 각 선본에 물어보고 싶은 점 등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손을 들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짧은 자기소개와 어떤 선본에게 질문할 것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문과대학 일화일문학과 김동현입니다. 고은 측 선본에 질문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쟁점들 중에 교육 얘기하시면서 관계에 중점을 두고 많이 얘기를 풀어주셨어요. 지금까지 학교는 학교와 학생 관계를 피교육자와 교육자 혹은 갑과 을의 관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고요. 그래서 고은 측은 학생과 교수, 학생과 학교의 관계를 지성인과 지성인으로 형성하여 회의체를 형성하고 대화를 풀어나가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시작의 발판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고은 측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은은 기본적으로 임기 시작에 앞서서 확실하게 저희 고은이 지향하고 있는 학생의 사항, 저희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2016년의 모습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모든 채널들을 동원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조들이 어떤 식이고 어떤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온오프라인 저희가 가능한 한 모든 채널들을 통해서 학우들뿐만 아니라 학교 당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속에 알리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펼쳐 보이고자 하는데요.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저희 고은이 지향하고 있는 바의 교육의 사항이 어떤지를 학교 당국 역시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은이 추구하고자 하는 학생사회의 사항을 학교 당국에 알리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시작의 지점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지점들 이런 것들을 확고히 정리를 해서 학교 당국에 보여드리며 일들을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답변 되셨나요? 네. 다음은 이제 별자리 선본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분 없으신지? 네, 혹시 양선본 모두에게 질문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 네. 오늘 토론회 잘 보고 있고요. 다른 부분보다 이제 아까 의제별로 토론하실 때 등록금 관련한 부분이 사실 조금 실망스러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선본 각각에게 조금씩 다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별자리 말씀하셔서 별자리 선본에게 먼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과반에서 과반별로 이제 등록금의 사용처를 짚어 나가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이제 각 건물별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실험 실습비 등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등록금 심의위원회 때 이미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등록금 심의위원회 대응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또 집단 정보 공개 청구 얘기를 했었는데 총학생회끼리 연대를 해서 학교별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업무를 마비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투쟁하자라는 아이디어도 이미 올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별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게 이런 것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온 선본에게도 등록금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교 안에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다. 사회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값 등록금 얘기도 하셨었는데 당시 이제 반값 등록금 전국을 이끌었던 한대련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었었어요. 그랬던 한대련도 그것을 이제 지속시키지를 못하고 고꾸라지고 말았는데 사실 지금 시도하겠다는 총학생회장단 연석회의도 이제 올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한대련처럼 이제 전국적인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던 단위도 결국에는 힘을 잃었는데 이를 뛰어넘을 만한 구체적인 솔루션이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별자리 선본부터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총학생회가 연대해서 집단적으로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라는 부분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언급한 부분들은 정말 작은 금액일지라도 과반별로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개인이 그 프론티어간 관련해서 기숙사비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례가 있듯이 과반별로도 충분히 과반에서 사용하는 내역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슈화가 된다면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총학생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총학생회장만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평의원회랑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과반에서부터 그것들을 알게 만들어 준다면 등록금 의제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 전체 등록금을 내려주세요라는 1차원적인 구호를 넘어서 우리가 실험실습비를 이만큼 더 내고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 과 내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남는 돈은 없는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알려준다면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마 올해 수학교육과 학생에서 보여주었던 저희 부후부의 경험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지 질문자분. 네, 질문 드린 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를 올해도 진행을 했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그리고 등록금 심의위원회 준비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한 것이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과반별로 과반의 명의라든지 아니면 과반 개인의 명의라든지 집단적으로 들어간 사례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단위별로 고온 나눠서 선본 다 답변해 분석을 주시면 했다고. 괜찮으신가요? 단위별로 나눠서 다 분석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분석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학생회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끌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사자성이 가장 있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관심이 있어 하고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 마련과 서포트를 해드리겠다. 그렇다면 분명히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고온 선본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질문해 주신 부분이 고온에서는 이제 사회적인 연대를 통해 등록금을 낮춰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분께서 한대련도 등록금 상한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폈지만 이게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면서 한계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
반값 등록금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효과들이 더 많이 있다는 데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게 왜 성공할 수 있었나,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 이런 것들을 좀 조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등록금 인하 정책들을 좀 추구해 보고자 하는데요. 당시 2011년에 반값 등록금 전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어떤 이유는 곧이어 이어질 총선과 대선에서 그 어떤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맞는 시기죠. 그 당시에 그 시기에 그 아젠다들을 그 어떤 사회 지도계층에게 좀 던져낼 수 있다는 데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공의 원인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고은은 2016년이라는 시기가 갖는 특수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6년에는 그 20대 총선이 있는데요. 이 총선이 없었으면 아마 이 공약도 넣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사회 변혁의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 2016년 총선에 맞춰서 기성 정치권에서 저희들 목소리를 받아낼 수 있게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받아낼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시기적 특수성을 고민해서 넣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보고자 하고 있고요. 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제가 들은 답변은 시기적 특수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시기적 특수성 말고 이제 총학생회 차원에서 사실 지금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단과대별로 비대위가 나오는 곳들도 많이 있고 학생 사회에 대해서 관심도가 이제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학우들의 관심과 뭐 의제 설정을 한 걸 이제 사회로 던지고 싶으시다면 그만큼 이제 학우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듣고 싶습니다. 기층 단위의 알리는 작업들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설득 과정들을 좀 이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라는 조직이 갖는 사회적 역할들에 대한 신뢰관계들을 좀 쌓아가는 과정들을 좀 더해가고 싶고, 그 뭐 직접적인 어떤 솔루션으로는 저희 정책자료집의 31페이지에 좀 잘 담아봤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등록금이 계속 어디든 똑같이 그냥 묶여가고 있는 건 교육부와 그리고 어떤 사립대학교들이 함께 좀 뭐 사안들을 결정해 내고 있기 때문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총학생회들도 새로운 연대체들을 찾아내고 그 사안들, 등록금 사안 하나만을 가지고 많이 좀 TF들을 꾸려서 총학생회끼리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원래 답변 시간 1분 제한으로 두었지만 방청객분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있어서 시간 제한을 두지 못한 점 이제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방청객 질문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토론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크게 쟁점 토론,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받은 질문과 방청객분들의 질문으로 이뤄졌습니다. 양측 선문 모두 활발히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해 아쉬웠던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 발언 시간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별자리 선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자리 선문 말씀해 주시죠. 네, 학생회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학생 버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나 우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특별히 학교에서는 학생회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가 불안할 때 우리는 사실 진짜 우리로 모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각자의 자리를 먼저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깝게는 당신이 지금 수업을 듣는 교실에서, 그리고 당장의 자취, 하숙에서, 그리고 알바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고자 한다면 당연히 각자의 자리를 먼저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각자의 자리가 진짜 빛이 날 때 우리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별자리, 별의 자리를 찾고 그리고 동시에 별이 이어져서 별자리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그렇게 빛나는 당신 이어진 우리라는 이름으로 고려대학교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불안하지 않게 행복하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고려대학교라는 곳에서 별자리로 모일 수 있는 그런 2016년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토론회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하는 모습들에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했고 빛나는 당신 이어진 우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고 있는 총학생회 선본 별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자리 선본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은 선본에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하고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각 두 개 선본에서 갖고 있던 정책들, 어떤 생각들, 논의 과정들이 더 기대를 불러일으키셨는지 혹은 또 실망을 하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들을 뿜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1년으로서 2016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학생의 경력이 5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학교에서 2년 그리고 올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긴 시간을 담아서 이게 제 20대의 전부와 같은 이 시간을 담아서 진정성을 녹여내서 우리 고은의 정책들 하나하나 기조 하나하나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그 고은의 방향과 진정성들을 정책 자료집이나 아니면 저희들의 다른 여러 가지 유세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길 호소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좀 고은을 살펴주시고 앞으로 남은 유세 기간에도 고은 더 열심히 해볼 테니 많이 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저희 고운 뜨거운 사랑으로 고대 우리 모든 학우분들에게 고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양 선본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2시간 동안 후보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토론회를 지켜봐주신 학우 여러분 어떠셨나요? 부디 오늘 토론회가 학우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매년 선거 유세를 펼치는 열기는 뜨겁지만 그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은 나날이 차가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려대학교에 찾아올 크고 작은 변화를 고려대학교의 주인인 학우 여러분께서 직접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2월 4일 KUBS 개표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학우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